여러분,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라. 이게 옥석을 가리면 누군가는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중소건설사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 고위험 사업장 PF 대출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금액도 적지 않아요. 72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규정 지어진 곳이 17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또 아파트 외 사업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55조 7천억 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72조 9천억 원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전체 말입니다. 전체 PF 대출 규모가 140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72조 9천억 원이라는 것은 결국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죠. 절반이 넘는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것을 어떻게 옥석 가리게 할 거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1금융권의 은행은요 30조 8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40조 6천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저축은행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44조 6천억 원이고요. 캐피탈사는 27조 2천억 원이요. 그리고 증권사도 27조 4천억 원이나 되고요. 저축은행도 10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 72조 9천억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72조 9천억 원 결국 말입니다. 보험사에 있고 캐피탈사에 있고 증권사에 있고 저축은행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나 캐피탈사나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에 대한 어떤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제2금융권에서 내가 안 망하기 위해서 빨리 회수를 할 거예요. 빨리 회수를 할 거예요. 빨리 회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 회수를 하든 그렇지 않든 고위험 사업장이나 아파트 외 사업장에서는 빨리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소건설사들 괜찮을까요? 고위험 사업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중견 건설사 내지는 소형 건설사가 공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돈 빨리 빼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경매로. 그러면 중소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겠죠.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말입니다. 가능한 게 여러분 5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대주단 협의체. 이게 대주단 협의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동안은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게다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요. 증권사나 보험사까지 173개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주단이 만들어지면서 증권사도 들어가고 캐피탈사도 들어가고 보험사도 들어가고 저축은행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고나는 것은 대출 회수가 일어날 테니까 중소건설사가 주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 예상합니다.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대주단이 생기면 대형건설사 롯데건설 믿을 수 있어. 롯데건설이니까 하고 말입니다. PF의 대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 이미 나왔고요. 그러나 중소건설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은행은 아파트 사업장 비율이 66.6%예요. 증권사가 21.6%고 저축은행 15.6%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사실은 고위험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수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 빠른 속도로.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회수할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분양이 얼마입니까? 12월까지 6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표가 안 나오는데요. 예,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6만 2천 가구. 6만 2천 가구는요.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안 겪는 수준이에요. 그게 경계선입니다. 뭐 시장 이야기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시장 이야기는 이미 5만이 넘어서면 자금난을 건설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만 2천이라고 했는데 12월에 이미 6만 2천을 넘어섰고요. 여기에다가 LH공사죠. LH가 예, 미분양 가구를 사들인다고 하지만 저는 한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러면 돈을 자꾸 땡겨간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산할 수밖에. 내가 건설을 하고 있던 공사장을 그냥 넘기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지수 보세요.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71입니다. 계속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진짜 중소건설사들 줄폐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상황이. 당연히 저는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72조라고 그랬나요? 제가 72조 9천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옥석 가리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와중에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분양이라도 잘 되면 돈이 마련이 돼서 PF를 갚을 수 있는데 분양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업들의 자금 조달 지수는 최악으로 내려가니 결국 줄폐업은 눈을 뭐 뻔한 이야기다. 명약 가나한 이야기다. 뭐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진짜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이게 너는 우리 편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말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아주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게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